우리는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노후에 돈 없으면 비참하다. 자식한테 짐 된다. 돈 없으면 친구도 다 떠난다. 정말 그럴까요? 수십억 자산가로 살면서도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월세방에 살면서도 아침 이슬 머금은 산책길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미소 짓는 이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은 부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품격 있게 노후를 장악하는 5가지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생각보다 꽤 괜찮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영상이 끝날 쯤엔 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행복을 막을 수는 없지라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식에게 돈 대신 존경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지갑은 얇아도 마음은 억만장자가 되는 관계의 기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잊고 사는 법까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을 몰라서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불안의 사슬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겉옷을 가볍게 벗어던지시고 품격 있는 노후의 신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가장 아프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이 자식의 전화 한 통, 자식의 안부 인사 하나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에 자식이 안 오면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손주 용돈이라도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에 밤잠 설치시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극의 서막을 여는 겁니다. 1. 부모라는 감옥에서 출소하십시오. 우리는 참 지독한 부모 밑에서 자라 더 지독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내 입에 들어갈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갈 떡을 먼저 챙겼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맡아 길러준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났으면 방을 치우고 내 시간을 보내야지. 왜 떠난 손님 뒷모습만 보며 마당 끝에 서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불행이 곧 나의 실패라고 믿는 그 지독한 동일시의 끈을 오늘 이 시간부로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이 자식은 보험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을 보험이라 생각했습니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세상입니다. 나는 줄 거 다 줬는데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안부뿐일 때 그 서운함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파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를 버립니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식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해지십시오.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 멋지게 살아라. 내 걱정은 말아라.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3. 손주 돌봄이 사랑인가요? 착취인가요? 많은 시니어가 황혼 육아로 골병이 듭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은 쑤시는데 자식들 맞벌이 힘들까봐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도 손주 보니까
적적하지 않고 좋지라고. 위로하시나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까? 내 귀한 노년의 시간. 1분 1초가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자식의 편의를 위해 통째로 반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 착취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 눈치 보느라 거절 못 하신다고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 주말에 가끔 보는 걸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4. 정서적 독립이 주는 짜릿한 자유. 자식 전화 한 통 없어도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시간이 더 즐거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용돈 조금 덜 줘도 내가 가꾸는 베란다, 화초가 꽃을 피우는 것에 더 감동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돈이 많아서 거드름 피우는 게 품격이 아닙니다. 자식의 등 뒤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품격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며 시들어가는 걸 보는 건 자식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휴대폰 속 자식 사진 대신 거울 속 내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진짜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제2장, 지갑이 얇아도 인생이 풍성해지는 생활의 고수가 되는 법. 자, 첫 번째 장에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나요? 그래, 마음은 먹었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데. 우리가 서러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써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얄팍한 상술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비싼 보약보다 무서운 아침 시장의 마법.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비싼 영양제, 수십만 원짜리 홍삼, 이름도 생소한 외제 보충제를 뒤적거립니다. 돈이 없으니 그거 하나 못 사 먹는 내 신세가 처량해 보이죠. 그게 다 마케팅입니다. 진짜 보약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침 일찍 나가는 동네 재래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3,000원어치 제철 나물, 그리고 투박하게 썰어놓은 두부 한 모. 이게 진짜 보약입니다. 가공된 알약 속에 갇힌 영양소가 아니라 흙 묻은 채소에 깃든 생명력을 드십시오. 소박한 밥상이 몸을 가볍게 합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갈비 뜯고 기름진 음식 먹는 부자들 보십시오. 결국 당뇨의 고혈압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쏟아붓습니다. 가난한 밥상이 아니라 정갈한 밥상입니다. 내가 직접 나무를 다듬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대접하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돈이 없기에 우리는 더 건강해질 기회를 얻은 겁니다. 2. 명품 옷 대신 꼿꼿한 허리를 입으십시오. 나이 들면 옷발이 아니라 몸발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걸쳐도 어깨가 굽고 걸음걸이가 비척거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허리가 곧게 펴져 있고 눈빛이 살아있으면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장 라운딩?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신이 내린 최고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바로 집 앞 공원과 뒷산입니다. 매일 아침 거르는 법 없이 30분만 걸으십시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철학적 행위이자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겠다고요? 아닙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산에서 만난 인연이 술자리에서 돈 자랑하는 친구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수천억 자산가도 침대 위에서는 평등한 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곧 전 재산입니다. 3. 소비의 쾌락을 생산의 기쁨으로 바꾸는 기술. 우리는 평생 소비자로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돈을 써야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를 사야만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노후의 진짜 행복은 생산에서 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베란다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상추 몇 포기 심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키워 내 식탁에 오르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기쁨입니다. 돈 주고 사 먹는 상추보다 내가 기른 상추 한 장이 훨씬 달콤합니다. 또한 물건을 고쳐 쓰고 닦아 쓰는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낡은 구두를 닦고 헐렁해진 단추를 다시 달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는 일. 돈을 쓰지 않고도 내 주변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습관은 흐트러진 내 마음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명품 가방은 한 달이면 질리지만 내가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과 깨끗한 집은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4. 결핍은 불편함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에어컨 아껴 트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검소함이라는 고귀한 덕목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느꼈던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나 자신과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 뿐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돈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지갑이 가볍다는 건 그만큼 어깨가 가볍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참 맛있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부족하다고 해서 목적지인 행복에 가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고 조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길가에 핀 들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3장 고독을 즐기는 법.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돈 없는 거, 아픈 거, 아니요. 사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나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자식들 떠나고 배우자 먼저 보내고 평생 같이 술잔 기울이던 친구들 하나둘 연락 뜸해질 때 그 적막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아,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나만 빼고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허로우신가요? 그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짓입니다. 1. 외로움은 병이고 고독은 품격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으면 처량해 보일까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불쌍한 노인네로 보일까봐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행복한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는 그 마음. 친구가 모임에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대신 고독이라는 단어를 새기십시오.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2. 가짜 인맥에 목매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한다. 인맥이 재산이다. 이 말 믿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억지 웃음 짓고 내 주머니 털어서 밥 사고 계신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허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노후의 가짜 친구는 짐일 뿐입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흡혈귀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느니 혼자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게 천만 배 낫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가 떨어져 나갔다고요?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와 가짜가 걸러진 겁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은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입니다. 3. 혼자 노는 기술이 인생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독을 즐기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째, 글을 쓰십시오.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점심, 오늘 느낀 바람, 오늘 본 이름 모를 꽃. 내 마음을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작가가 됩니다. 둘째, 관찰하십시오. 늘 걷던 길도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담벼락 사이에 핀 잡초의 강인함, 하늘의 구름이 그리는 무늬. 세상은 무료 공연장이고 여러분은 VIP 관객입니다. 셋째, 공부하십시오. 도서관은 공짜입니다.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옵니다. 평생 먹고 사느라 못 읽었던 책들, 궁금했던 세상사들. 책 속에 수천 명의 현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외롭다고 하십니까? 4. 고독을 정복한 사람만이 당당해집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곁에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에게서는 구걸하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구걸하고 관심을 구걸하고 안부를 구걸하는 노년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꼿꼿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며 눈빛이 초롱초롱한 노인은 빛이 납니다.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보며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혼자서도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가난도 여러분의 평온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에 떨지 말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시간입니다. 제4장, 배움의 즐거움. 에고,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본인의 사형 선고라는 걸 모르십니까? 공부를 멈추는 순간,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늙기 시작하고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게 없다고요? 유튜브라는 공짜 대학이 있고, 동네 도서관이라는 보물창고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1. 배워야 내가 삽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있는 공부만 강요받았습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취직하려고, 돈 벌려고 공부했죠. 하지만 노년의 공부는 다릅니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화려한 공부입니다. 왜 배워야 하느냐고요? 배움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고 몰랐던 역사의 한 장면을 이해할 때 뇌세포는 불꽃놀이를 하듯 살아납니다. 내일 죽어도 좋다. 하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았다. 이 짜릿한 쾌감을 느껴보셨습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도파민을 뿜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명품 가방 든 노인보다 도서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 너머로 눈을 반짝이는 노인이 100배는 더 섹시하고 품격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효도폰이 아니라 무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 자식들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십니까? 아니면 손주 사진 들여다보는 액자로만 쓰시나요? 당장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강의를 늘어놓고 있고, 외국어 공부부터 목공, 요리, 클래식 감상법까지 세상 모든 지식이 공짜로 굴러다닙니다.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복잡함을 깨부수는 과정이 바로 뇌 운동입니다. 손가락 몇 번 까딱거려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뒤처진 노인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검색하고 스스로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지 직접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3. 과거를 씹지 말고 미래를 읽으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모였다 하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며 곰팡이 핀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요즘 세상을 공부합니다. AI가 뭔지,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십시오. 배운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습니다. 돈이 없어서 위축되나요? 지식이 풍부하면 말에 힘이 실리고 품위가 생깁니다. 돈 자랑하는 노인은 추하지만 깊은 지혜와 상식을 겸비한 노인은 모두가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려 드는 노인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어른으로 만드십시오. 배움은 공짜지만 그 결과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4. 인생의 마지막까지 학생으로 남는 자의 축복.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철학자 칸트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노쇠한 몸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장식했습니다. 공부는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신문사설 하나를 정독하는 것, 시집 한 권을 필사하는 것, 어제 몰랐던 식물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이 과정들이 모여 여러분의 영혼에 근육을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돈 없어도 행복한 법.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깨우십시오. 배움이라는 열차에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그저 달리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여행이니까요. 제5장, 비우고 채우기. 여러분,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내 손에 쥐어진 낡은 물건들, 자식에게 못다 한 잔소리,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삽니까?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 없고, 채우지 못하면 노년의 품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1. 내 주변의 쓰레기부터 치우십시오. 집안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10년 넘게 안 입는 옷, 쓸모없는 가구,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잡동사니들, 그게 다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짐입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내 유품을 보며 치울 것 참 많네라고 한숨 쉬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단출하게 사셨구나라며 감탄하게 하실 겁니까? 미니멀 라이프는 젊은이들의 유행이 아니라 시니어의 필수 덕목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씩만 버리십시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버려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 한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2. 원망과 후회를 용서로 맞바꾸십시오. 가장 무거운 짐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앙금입니다. 그때 그놈이 내 돈만 안 떼먹었어도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원망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 암이 되고 화병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눈 감기 위해, 내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기꺼이 놓아주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법. 바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털어버리는 겁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온함이 채워집니다. 3. 마지막 인사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 품격 있는 노년은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어도 유언장은 쓸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 목록 대신 내가 살아오며 느낀 삶의 지혜와 너희를 사랑했다는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을 남기십시오. 그게 수십억 유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돈이 없기에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남은 진짜 나를 마주하십시오. 오늘 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고맙다.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